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8일 화요일입니다. 주말장 어제 월요일 오늘까지 지금 골드 실버 폭락했습니다. 예. 골드는 정확하게 하루에 2%가 하락하면 폭락이고요. 실버도 5%가 폭락하면 5% 하루에 5%가 하락하면 폭락입니다. 그래서 주말장 어제까지 해서 골드는 6.6%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3월 나누면 2.2% 빠진 거죠. 폭락입니다. 실버는 16.5%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5.5%가 되겠죠. 폭락입니다. 다행히 이제 오늘 어제 하락하고 난 이후에 오늘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보이지만 어쨌든 골드 실버는 3일 동안 주말장하고 어제까지 폭락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상황은 나쁘지 않다. 지금 여러 가지 무역 분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나쁘지 않지만 아마 지금 반등을 하게 되면 골드 실버가 골드가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미국 관세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예, 월가도 난리가 났고, 유럽,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이스라엘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지금 현재 미국의 관세 정책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여튼 미국의 정말 철없는 골목대장이라 해야 할까요? 참 답답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은 지금 컨트롤 타워가 없죠. 예, 정책도 없고,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트럼프가 관세를 얘기를 할 때 한국을 많이 찝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개별 기업들이 들어가서, 현대 기아 자동차는 회장이 들어가서 좋은 미국 투자를 하겠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25% 관세 때렸습니다. 다음에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되더라도 상당한 이 경제 부활시키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상황은 주말 어제까지 해서 상당히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 어제 제가 방송을 하려고 하다가 시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 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앞으로는 지금 화목을 시황 분석을 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월수금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중간에 너무 화목 해버리니까 시장이 변동이 막 일어났을 때 긴급 방송도 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 지금은 어떻게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제가 시간을 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이 있거나 또 다른 내용이 있으면 그때 또 시간을 변경해서 방송하기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월수금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국제 시세, 국내 시세를 점검을 하고 시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골드가 지금 현재 3,000불대 밑으로 떨어졌죠. 지금 현재 1트로이 온스당 2,998불 55센트, 1g당 96불 41센트, 1kg당 96,405불 55센트가 지금 현재 골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됐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61만 3천원, 팔 때가 52만 2천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골드 바 소비자 가격은 1억 6,367만 8천원, 1억 6,367만 8천원의 1kg 골드 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 보겠습니다. 실버 1트로이 온스당 30불 03센트가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6,240원,
8대가 4,97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187만원, 실버바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은 187만원, 187만원의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206만 천원까지 올라갔다가 187만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그렇지만 국제 시세에 비하면 상당히 좋다. 왜? 환율이 갑작스럽게 또 오늘 아침에 147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환율이 조금 방을 해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 시세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환율과 대화 단어가 잘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잘 안 나네요. 환율과 아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방어, 환율 정책을 한국에서 골드 실버에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려고 하면 국제 골드 시세의 흐름, 골드 실버 시세의 흐름도 알아야 되고, 국제 골드 실버 시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달러 인덱스, 두 번째가 10년물 국제 수익률, 세 번째가 한국 환율이죠. 그건 달러 인덱스와 연동되어 있지만 지금처럼 우리 한국의 정치적 혼란기이기 때문에 달러는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환율은 안 떨어지고 있죠. 그만큼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런 이 세 가지의 전체적인 흐름과 메커니즘을 알아야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시황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약간의 선행지수인데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되고 국제 수익률이 어떻게 되고 환율 또한 달러 인덱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환율이 이제 어떻게 되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흐름을 읽고 있어야 골드 시장, 특히 한국 시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이 정확한 시황을 내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를 모르고는 이게 시장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물론 상승과 하락이 있겠지만 지금 오늘 국내 시세가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시황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르면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실물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기는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주는 특히 이제 유로와 파운드, 엔화 이런 부분들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도 메커니즘을 알아야 된다. 조금 더 깊이 파 들어가면 그런 상황들이 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고, 제 방송만 꾸준하게 들으면 그 시황을 계속 체크하면서 제가 진행을 해드리기 때문에 큰 염려할 필요는 없다. 최근 들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안 했는데 한 1년에 한 번 합니까 제가?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그냥 제 방송만 들으면 골드 실버 시장이 어디로 흘러가고 지금 어떤 영향을 받고 이런 부분은 다 체크를 해주니까 참고하시고 좋아요, 구독 누르셔서 정보를 들어주시고, 한 15분 정도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15분에서 20분 그 사이를 그 시간 투자를 해서 들으시면 되는데 그것도 아깝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이 방송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자꾸 방송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는 실물 유통을 안 합니다. 실물 유통을 하고 오롯이 국제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시황을 체크하고 분석해서 이 시황 정보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항상 환율,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국제 수익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방송을 해드리니까 제 방송은 잘 들으시고 그때 응대하시고 또 제 방송을 들으면 공부를 하십시오. 그리고 시황 분석을 어떻게 하고 지금 시황이 어느 방향을 흐르고 또 본인도 시황 분석을 해가지고 테스팅을 해보고 또 제가 방송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구독자님들이
시황을 체크한 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공부하시면서 한 2년 정도 1년 2년 정도 꾸준하게 들으시면 완전히 해탈할 수 있습니다. 골드 실버 시장에는. 골드 실버 시장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또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달러, 그 다음에 국제 수익률, 그 다음에 환율 이런 것이 뭐 1차적인 직접적인 영향,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가보면은 이제 대외적인 영향을 주는 거, 전쟁, 그 다음에 무역 전쟁, 그 뭐 국지전,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이 있죠. 국제적인 이 질서가 바뀔 때. 세 번째가 이제 좀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제 생산, 그 공급과 이 수요의 문제겠죠. 그런 어떤 부분. 그 다음에 지금 국제적으로 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투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 모으는 부분에다가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금에 투자를 하죠. 예. 그런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그런 내용까지를 체크하는데, 그런 부분은 일시적인 부분이고 이 트렌드가 좀 바뀐다고 봐야 되겠죠. 또 거기에다가 이제 그 우리가 팬데믹 왔을 때에 그런 거는 뭐 특이한 케이스죠. 자, 그래도 긴축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긴축 정책이 있죠. 그 긴축 정책 들어가기 전에 유동성 시장이 오는 거죠. 유동성 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풀고 골드 가격이 올라가게끔 어느 정도 흐름이 이어지면 그 다음에 긴축 정책을 써서 자금을 걷어들일 때에 오히려 골드가 불안한 어떤 시대가 지금처럼 이렇게 반영이 된다면은 우리 긴축 정책에서는 골드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런 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오랫동안 경험하지 않은, 시장을 분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상황을 이해 못한다. 시황을 체크 못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특이한 케이스인데, 트럼프 같은 경우 이런 관세 정책을 가지고 전 세계를 흔들어 버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골드는 지금 상황 긴축 정책의 관세까지 이렇게 흔들어 버렸기 때문에 시황은 굉장히 골드 실버는 유리한 편에 있다. 자금이 안전자산을 몰리는 부분인데, 이번에 자금이 안전자산을 몰리는데 어디로 몰려? 달러로 몰렸어요. 예, 최근 들어서.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가 금요일 날 체크를 할 때 101포인트였습니다. 오늘은 달러가 몇 포인트냐? 자, 103포인트 터치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 며칠 사이에 다시 변화가 왔다는 얘기죠. 강달러가 올라갔죠. 트럼프가 저렇게 흔들 때는 달러 강세를 보고 흔들었는데, 지금 모든 상황들이 지금 현재 스태그플레이션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달러가 약해지겠죠.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분석을 하는 건데, 그 수준까지 가려면 한 2, 3년 정도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 어떤 상황이 어떤 변화가 없고, 사실 골드는 10년 사이클을 그립니다. 8년에서 10년 정도 사이클을 그리는데, 그러니까 4년에서 5년 정도 저점이 오겠죠. 고점까지 올라가는데 4년에서 5년 가겠죠.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움직이면 4, 5년 내에 저점이 올 겁니다. 그때 매수를 해서 그 다음에 고점으로 올라가겠죠. 뭐 실질적으로 제가 아시는 분들은 2014년, 5년 뭐 이 15년, 6년 이렇게 6, 7년 이 사이에서 4, 5천 정도 때에 5천 정도 때에 골드를 매수해서 이번에 3배 정도 수익을 남겼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입니다. 그거는 장기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중기 투자, 뭐 3, 4년 정도 중기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소위 단타라 그러죠. 내가 저점에 사서 고점에서 수익을 올리는, 그거는 최소 일주일에서 한 분기별로 3개월 정도의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투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뭐 15분 이 시황 설명하는데 다 할 수도 없고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길어졌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골드가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다 폭락을 했습니다. 이번에 골드는 폭락한 게 아니고요. 제가 그랬죠. 저번 주에 4월 4일 날 트럼프가 이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4월 3일 날 4월 4일 날 새벽이죠.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시황은 급격한
이 출렁거림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 주까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신에 골드 실버는 시장은 나쁘지 않다. 어떤 하락이 오고 이랬을 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참고하시면서 체크를 하시고. 자, 너무 많이 길어졌습니다. 자, 좀 오늘 아침에 이제 전반적인 시황들은 하락에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이제 요런 시장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이제 흐름에서 하락을 했다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빠졌냐면 골드가 2957불대 57불대까지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 뭐 항상 우리가 보셨죠. 2960불대에서 3000불 그 사이에 여기에 저항선이 있고, 사실 이 지지가 돼야 되는데 지지가 안 되고 빠져버렸죠. 그래서 아마 3000불을 오늘 이 뚫고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아마 뭐 지금 상황으로 오늘 3000불을 뚫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항상 저항선이 있으면 그 다음에 돌아서면 이게 지지선이 되는데, 2960불대에서 많이 이 흐름이 있었죠. 그걸 뚫으면 올라간다 했는데 그때 뚫고 올라갔고 조정 받았고, 지금 이 조정은 사실 정상적인 조정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이 아까 관세 증제 때문에 빠진 거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흐름이 이제 장기적인 베이스로 간다면 하루 아침에 이게 이루어질 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증시가 조금 반등, 이 시장에서 포트폴리오가 좀 바뀌고 증시가 조금 안정세로 돌아서게 되면 바로 골드는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 흐름이나 달러 인덱스도 지금 현재 다시 103포인트, 101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지금 조금씩 상승하고 있죠. 뭐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고 국채 수익률이 오늘 아침에 올라갔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아까 보셨다시피 골드는 지금 현재 바닥 찍고 조금 우행보를 우상향으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오늘 3000불을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이고, 실버 역시도 사실은 아주 크게 빠졌죠. 엄청나게 크게 빠졌습니다. 굉장히 어제 같은 게 출렁거림이 있었는데, 어제 실버는 마이너스가 아니었고요. 28불 36센트를 찍고 어제 오히려 실버는 꺾여서 올라왔습니다. 실버는 지금 30불대에 지금 다시 올라섰습니다. 올라섰기 때문에 골드보다 어제 많이 빠졌고, 흐름은 뭐 그렇게 썩 나쁘지 않다. 골드보다 실버는 먼저 빠졌죠. 저번 주에 막 관세 상황이 났을 때, 그게 이제 사실 이 부분이 다른 자산 시장하고 똑같습니다. 골드는 좀 특이한 부분이고, 실버는 자산 시장과 거의 흐름을 어제 같이 했다. 이번 주말하고 어제까지 그런 이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골드가 조금 반등하기 흐름이 바뀐다 보면 실버 역시도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많다. 어떤 자산 시장보다 이러한 대외적인 리스크, 또 그다음에 정책적인 어떤 이런 특이한 케이스는 빠르게 그렇게 회복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아침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175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금요일 날 시황 분석할 때 4.065였어요. 예, 그 정도로 지금 흐름이 빠르게 올라왔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달러 인덱스 올라왔고 국채 수익률 올라왔기 때문에 골드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뭐 그렇게 빠르게 오늘 반등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원환율이 1470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금요일 날 그때 제가 이 큰 조정장이 큰폭 조정장이다라고 할 때에 1447원이었습니다. 예, 1470원이니까 26원이 올랐죠. 23원이 올랐습니다. 23원. 환율이 23원이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폭등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금 현재 국내 뭐 원화가 그렇게 가치가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전반적인 시장은 글로벌 증시는 쇼크다,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중국이 미국과 똑같이 35% 관세를 매기겠다 하니까 트럼프가 또 중국 너 50%더 매긴다 이렇게 큰소리 빵 쳐버린 거죠. 이런 거는 정말 참 쪽팔린다 나는. 그 대국 미국이 물론 뭐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어쨌든 중국 너 계속 그러면 50% 추가로 매긴다 이렇게 빡 때려버린 거죠.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 즉시 협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하고 일본은 아리가또 하면서 대가를 팍 숙여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협상이 잘 됐다 이렇게 발표는 했지만 몇 프로 깎아준다 발표는 안 한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일본한테 선물을 줬죠. US 스틸을 일본한테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해라. 그러니까 일본 총재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면서 바로 그냥 그 협상팀을 보내겠다. 가장 유능한 협상팀을 보내겠다. 이렇게 했죠. 뭐 EU도 좀 반항을 하고 있지만 EU도 뭐 협상을 하자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서 뭐 어쨌든 지금 협상 쪽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다. 그래서 지금 EU 집행부에서도 우리도 그러면 미국 제품에 25% 관세를 물리겠다 이렇게 맞불 관세를 제안을 했는데 협상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된다 이런 얘기고, 이번에 지금 관세 문제 때문에 월가 자산 시장이 9천조가 그제까지죠. 어제 데이터는 안 나왔는데 9천조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9천조 9천억이 아니라 9천조. 지금 뭐 9천조 이상이겠죠. 특히 그 중에 애플 증시에서 1000조가 증발해버렸다. 예. 특히 뭐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남아에서 제조를 해가지고 전 세계 하면서 미국에도 팔죠. 그래서 애플이 9천조가 날아가 버렸다. 예.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죠. 우리 한국 예산에서도 그 20년 예산이죠. 20년 가까이 예산입니다. 그게 이번 관세 때문에 휙 날아가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유럽 증시도 완전히 이 미 관세 때문에 충격파로 4에서 5% 정도 폭락했다 이런 얘기고, 자, 뭐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월가 다이먼 회장, JP 모건 회장이죠. 다이먼 회장이 관세로 성장 둔화와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많다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관세 때문에 지금 자산 시장이 엄청난 요동을 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되니까 지금 그동안에 이제 이러한 큰 하락 조정장이 왔을 때에 이걸 이제 관세 정책이나 팬데믹이나 뭐 미국 금융 사태나 이런 걸 봤을 때에 그 증시가 조정장이 오면 마이너스 14% 정도 떨어지는데 그 기간이 2.1개월 걸렸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하락장이 왔을 때는 약 39% 40%가 떨어지는데 그 기간이 9.3개월 걸리더라.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미 증시가 어떻게 되느냐, 조정장이냐 하락장이냐 이게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제가 방송할 때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주말하고 다음 주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증시의 흐름 뭐 어떻게 봐보면 월가의 그 자산시장 안테나죠. 선행지수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막 9천조 그 이상 날라가 버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트럼프 사태라 시위가 전국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잘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많다. 다이먼 회장이 그런 경고를 했죠. 지금 월가의 쑥대밭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어떤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을 잘 체크하시면서 응대하시고 여러 가지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이번 주 잘 체크하시면서 응대하시고 지금 현재는 일단 시장을 체크하시면서 관망하는 게 좋다. 조금 여유 자금이 있다면
지금 2,900불대에서 골드를 조금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실버도 마찬가지고 저점에 거의 뭐 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워서 항상 이삽 줍듯이 분할 매수 하시면서 잘 응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5년 4월 8일 화요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월수금으로 그렇게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성투하시고 다음 주가 아니죠. 내일 모레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시황에 급격한 변화가 있다면 그때 또 긴급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골드 실버 시황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